사무실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아이러운 날갑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뮤터링 충전을 가는 김을 파워 조용한 주에 속삭임이 들린 그 순간 정신 넘치게 길 위로 나가는 발걸음 1. 테슬라 사이버트럭 톤루 커버의 누수 문제와 새로운 고무실 도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이버트럭 톤루 커버에서 벌어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이버트럭 오너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사이버트럭 톤루 커버. 물이 새는 문제. 사이버트럭의 톤루 커버, 즉 짐칸을 보호해주는 이 슬라이딩 커버는 원래 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수는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방수 정도가 아니라 물이 흘러들어오는 주요 지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주된 문제는 유리 지붕과 플라스틱 스트립이 만나는 에어로 플랫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비 오는 날 물을 짐칸 안으로 습격하게 했습니다. 고가의 짐이 물에 젖는 걸 상상해보세요. 테슬라의 혁신적인 차량에도 초반 문제는 피할 수 없나 봅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대책 고무실 업그레이드. 테슬라는 초기 대응으로 슬랫을 추가하며 물 유입을 줄이려 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고무실을 적용한 에어로 플랩을 도입했어요. 이 고무실은 이중 방어막처럼 작용해 물이 더 이상 짐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차량에 적용된 건 아니니 기다리는 동안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서비스 코드와 적용 계획. 테슬라는 이 문제를 겪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새 부품을 우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정식 서비스 코드가 발행되면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차량 성능에 치명적이지 않아서 리콜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부품을 받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사이버트럭에 대한 믿음. 초기 문제는 있지만 테슬라의 빠른 대응은 역시 믿음직스럽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사이버트럭이니 이런 문제쯤은 나중에 그땐 그랬지 하며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올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사이버트럭과 테슬라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져올게요. 2. 테슬라 FSD V13의 주요 개선 사항. 여러분, 테슬라의 FSD V13 업데이트는 자율주행의 패러다임을 바꿀 대단한 혁신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자율주행이 얼마나 더 똑똑해졌는지 알아볼까요? 긴급 차량 대처기를 비켜줘야 할 땐 완벽하게 이전 버전 FSD V12에서는 긴급 차량 대처가 종종 운전자 개입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V13에서는 사이렌 소리나 긴급 차량 접근을 감지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옆으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이 기술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순간에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요. 테슬라 정말 칭찬할 만하지 않나요? 스쿨버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스쿨버스 앞에서 멈추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과거의 FSD는 이걸 잘 못했어요. 하지만 V13에서는 스쿨버스 정지 신호와 깜빡이는 불빛을 정확히 인식해 완벽히 정지합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속도 제한 구역 대처. 점진적인 개선. V13은 학교와 공사구역 같은 속도 제한 구역에서도 더 나은 대처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직 모든 구역에서 완벽히 작동하지는 않으니 운전자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발전 속도를 보면 완벽한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카메라 청소. 자율주행에도 시야 확보는 필수. 마지막으로 V13에서 강화된 카메라 청소 기능은 단순히 히팅 요소를 이용해 물기나 성에를 제거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자율주행의 정확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깨끗한 카메라는 곧 완벽한 자율주행이니까요. 결론. FSD는 미래를 향해 달린다. 긴급 차량, 스쿨버스, 속도 제한, 카메라 청소 등 V13의 모든 변화는 테슬라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의 FSD 충분히 믿을만하지 않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테슬라의 다음 업데이트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사이버트럭, 이게 진짜 자동차라고? 테슬라의 역대급 깡통 혁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론 머스크의 사이버트럭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깡통처럼 생긴 자동차를 본 적 있죠? 어디 장난감 로봇 같은데? 하고요? 아니에요. 이건 자동차 역사의 혁명을 일으킨 작품이라니까요. 오늘은 왜 이 차가 그렇게 대단한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사이버트럭에 열광하는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테슬라 깡통을 자동차로 만들다. 2019년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트럭을 세상에 처음 공개했을 때 분위기를 아세요? 모두들 저게 자동차라고? 하고 놀랐어요. 직선만 가득한 디자인에 사람들 반응이 극과 극이었죠. 이거 괜찮은데? 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게 진짜 팔릴까?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머스크가 한마디 했죠. 문짝 한번 내리쳐 보세요. 권총도 막는다고요? 뭐라고요? 권총도 막는 자동차라고요? 알고 보니 사이버트럭의 차체는 스페이스X의 로켓 스타쉽에 쓰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이건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갈 차예요. 왜 스테인리스 스틸이 대단하냐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한마디로 녹도 안 슬고 엄청 튼튼한 금속이에요. 원래는 냄비나 칼 같은 주방용품에 많이 쓰였죠. 그런데 머스크는 그걸 자동차에 쓴 거예요. 왜냐? 전기차는 배터리가 무겁잖아요.
그러니 차체가 가볍고 강해야 배터리도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워낙 딱딱하고 가공이 어려워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시도조차 못했다는 거죠. 근데 머스크는 곡선 같은 건 필요 없어. 직선이면 되지. 하고는 기가프레스라는 9,000톤짜리 프레스 기계를 도입해서 차체를 한 번에 찍어냈어요. 여러분 진짜 붕어빵 찍듯이 차를 만든 거예요. 그럼 완벽하냐고요? 아니요.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스테인리스 스틸 차체라니 엄청 튼튼할 것 같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손자국이나 얼룩이 너무 잘 보여서 세차를 자주 해야 한대요. 그리고 차가 워낙 단단해서 사고 나면 일부만 고치는 게 아니라 통째로 갈아야 해요. 수리비가 엄청 나겠죠? 게다가 보행자랑 충돌하면 보행자가 더 크게 다칠 위험도 있어요. 이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겠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눈독 들인다. 테슬라가 이 기가프레스 공법을 성공시키자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중국의 지리 자동차는 물론이고 볼보, 토요타 같은 대기업들도 비슷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하이퍼캐스팅이라는 이름으로 초대형 주조 기술을 준비 중이래요. 2026년부터 양산 목표라는데 이거 진짜 기대되지 않아요? 자동차 신소재 왜 이렇게 핫할까? 자, 여러분.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엔진, 바퀴, 핸들? 맞아요. 그런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차체, 바로 자동차의 껍데기예요. 이 껍데기가 얼마나 튼튼하고 가벼운지에 따라 연비, 안전성, 심지어 디자인까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신소재 전쟁이 한창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환경 규제 때문이에요. 요즘 유럽연합의회에서 자동차에 쓰이는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금속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12AM를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차를 만들 때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벌금을 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더 가볍고 튼튼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찾느라 바쁜 거예요. 신소재 어디까지 왔나?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알루미늄은 가볍고 강하지만 단점은 가공이 쉽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 핫한 소재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인데 이건 말 그대로 플라스틱에 탄소섬유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가볍고 튼튼해서 비행기에도 쓰인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어요.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것. 플라스틱이라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작 단가가 높아서 대중적인 차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있답니다. 테슬라의 한방 기가프레스와 사이버트럭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혁신이죠. 이번엔 테슬라가 기가프레스라는 엄청난 기술을 선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초대형 주조기계로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거예요. 보통 차는 차체를 만들 때 수십 개의 금속 패널을 용접해서 붙이는데 기가프레스는 그냥 붕어빵 찍듯이 한 번에 만들어버립니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직선 디자인인 이유도 바로 이 기가프레스 때문이에요. 스테인리스 스틸이 워낙 딱딱해서 곡선으로 만들면 기계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으로 간 거죠. 이 덕분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차체가 단단해서 문콕 같은 흠집도 잘 안 난답니다. 다른 회사들도 뛰어든다. 테슬라가 이렇게 한 방 터뜨리자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중국의 지리 자동차는 이미 기가 캐스팅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고요. 볼보, 토요타 같은 회사들도 2026년부터 테슬라처럼 초대형 주조 기술을 쓴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하이퍼캐스팅이라는 이름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울산 공장에서 2026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니 이건 진짜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요? 신소재 시장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경량 소재 시장이 2022년 739억 달러 약 106조 원에서 2027년엔 1015억 달러 약 145조 원까지 성장할 거래요. 5년 만에 40% 이상 성장한다는 거죠.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이자 도전이에요. 특히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 경량화는 더 중요해질 거예요.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차체가 가벼워야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효율성도 높아지니까요. 미래 자동차 소재 전쟁의 시작.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경량화가 핵심이라고 해요. 연비도 좋고 환경 규제도 맞춰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는 알루미늄 합금이나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같은 새로운 소재를 계속 개발하고 있대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은 그야말로 이 새로운 흐름의 시작점인 셈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스테인리스 스틸을 차체로 쓰는 발상 진짜 기발하지 않나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이 차가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앞으로 테슬라가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